오늘 또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 것은 현재 그 이재명 도지사를 향한 공격들이 이건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의 대전쟁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. 굳이 이재명 도지사를 십수년 동안 아무 일 없었던 사람인데 자질구질하게 뭐 소란은 있었지만 이렇게 크게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재명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가해지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심지어 고조선시대에도 있었던 하나의 권력 쟁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조그만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제 권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권력을 배후 조종할 수 있는 실제 민의를 뭐 담지 못하겠지만 돈은 많은 사람, 홍석현 같은 그 미래 권력을 배후에서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함으로써 가장 그 삼성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 또는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금을 내서 붕괴시킬 수 있는 그 이재명이라는 존재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문재인 정부, 삼성의 꼬봉 같은 이 공고한 권력과 그 미래,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정립해 보려는 그 미래 세력과의 한바탕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격들은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. 이재명 도지사가. 왜? 현재 권력, 그 수사 권력이라든가 사법 권력은 현재 문재인 정부라든가 노무현 그 딸거지들이 극노, 그리고 권력의 눈이 먼 이 문재인 노무현의 후예들이 이 사법 권력, 경찰 권력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언론 권력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정의를 위하여 트윗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재명에 관련된 뭐 형님 관련 의혹, 그다음에 뭐 폐륜이니 뭐니 조폭이니 이런 말장난으로 언론을 도배함으로써 이재명을 먹칠해 가면서 이렇게 난도질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작은 전쟁일 뿐인 것이에요. 이건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. 이것을 이제 이게 만약에 무죄로 나더라도 국민들 우리가 친일 일제 치하에 40년,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걔들이 그랬죠.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을 수는 있어요. 조선 식민지 이 시민들이 조선인들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할지라도 그 친일 잔재, 그 머리 정신 구조까지 지배한 이 친일 의식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한 바가 있죠. 그 일본 애들이.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. 실제로 이재명이가 무죄가 되더라도 이미 이 언론을 계속 반복 교육함으로써 개돼지들의 무의식 구조는 이재명은 악마다, 이재명은 나쁜 놈이라는 걸 주입하는 데 성공을 한 것이죠. 자, 이것이 한마디로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자, 다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뭐 트윗이 너가 맞냐, 김영영이 맞냐, 그 다음에 뭐 이재명이 형님을 뭐 입원한 게 맞냐 아니냐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군더더기라고 생각을 해요. 예. 이런 말장난인 것 같고요. 결국은 저는 큰 덩어리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형님 정신병원 관련해서는 어제 그 뉴스 형님 정신병원 관련 의혹은 어제 이상호 기자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죠. 그 보건소장은 입원 권한이 없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도 무슨 감금죄니 그 가족들에 의해서 입원이 됐는데 어떤 기자가 뭐 검찰 관계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뭐 감금죄 여부가 성립되냐 마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. 완전히 말장난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은 결국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. 시간이 지나면. 그러나 이런 프레임에 갇힌 이재명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세뇌 때문에. 자, 그렇다면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 프레임 전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요. 자, 저는
안양 연현마을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, 안양 연현마을에 그 레미콘 공장, 그 아스콘 공장이 있었잖아요. 거기에 제일산업개발이라는 것이 그 대표가 안양시청 환경과 퇴직 공무원이 대표이사로 있었어요. 그리고 그 제일산업개발하는 그 아스콘 공장과 그 환경 그 단속 권한이 안양시장 환경과에 있었다는 거죠. 아니, 퇴직하는 공무원 선배가 거기서 대표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안양 연현마을의 주민들이 엄청나게 소송을 했죠. 법적 소송, 막 연명도 받고 서명도 받고 소송을 했죠.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은 서명도 받고 그 피해 상황 사례를 수집해가지고 법원에 행정소송도 하고, 반대편인 제일산업개발도 엄청나게 그 반대 소송을 했죠. 오히려 그 회사 측이 우위에 있었어, 입장이. 그래서 이 소송에서 질 수도 있었어요. 즉,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말을 했던 거는 뭐였냐면, 이것은 법적 소송으로 가면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다. 이 환경소송은 백날 이렇게 소송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. 아무리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고 잘못을 하고 있어도 법적 소송으로 다투는 건 한계가 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지방선거에 임박했을 때 차라리 실행력과 정책 집행력, 불의와 그 비정상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라, 차라리. 그러면 그 사람이 해결할 것이다. 제가 그걸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. 그렇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갔으면 수년이 걸렸을 문제를 이재명 도지사가 이 환경 문제, 이 초등학생들, 어린이들이 피해보는 걸 참지 못한 이재명의 정책 결정력에 의해서 해결이 됐단 말이죠. 한 달, 두 달 사이에.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. 현재 이 이재명을 다루는 사건의 경우도 저는 같은 방식으로 이 프레임 전쟁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? 맞아요. 그렇습니다. 현재 현재 싸움은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.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모든 사법권,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고, 노무현의 그 떨거지들, 권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지금 현재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. 이들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문자 싸움, 이런 글자 싸움, 트위터 싸움, 이런 문서 싸움에서는 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. 왜냐? 저번에도 누누이 말하지만 그냥 왜곡을 해버리면 돼요. 지금 현재 많은 증거들을 전부 다 왜곡을 하고 있잖아요. 언론이라든가 검찰에서 수사 기물도 유출하고, 참고인들 협박도 하고, 문건들을 이렇게 아닌 거를 막 유출을 하고, 또 새 모양이 있는 게 이 트위터를 했다고 거짓 보도를 하고 엄청나게 조작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. 특히 사법부나 검찰, 특히 사법부에서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재명은 패소할 수 있는 것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질구질한 전쟁, 소소한 전쟁에서는 이재명이 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. 예, 이재명 그냥 개인일 뿐이에요. 그냥 경남 도지사지 도지사 개인일 뿐이라는 거죠. 다시 말하지만, 자, 형님 정신병원 관련해서는 이상호 기자님의 어제 방송을 한번 보시면 그 후반부에 보건소장은 입원 권한이 없다. 입원을 하려면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, 스토리,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진정서 낸 그런 문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해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검찰이 이상호 기자의 유튜브를 보고 그걸 증거로 채택할까요? 안 합니다. 자질 가능이 있어요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프레임 전쟁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그것은 바로 제가 안양 연현마을 아스콘 공장에서 말했듯이, 자, 아스콘 공장, 이거는 사법 문제로 해결하면 져요. 그러나 정치인 이재명을 통해서 해결하면 방법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, 그 방법대로 해결됐죠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사법 경찰이나 사법 그런 논쟁이라든가 이런 수사로 하면 이재명은 져요. 이것은 반드시 문재인을 향한 공격이 돼야 됩니다. 우리가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와 통일과 큰 국제적 성공을 바라지만 지금 현재 그 상황은 아닌 거예요. 문재인은 이재명을 버린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리고 이것을 모르고 그런다면 그나마 무능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지만, 알면서도 이렇게 예면하고 이 떨거지들 밑에 애들이 이렇게 발광하는 걸 보고 있다. 그러면 정말 악랄한 인간이에요, 문재인은. 그리고 해외에 나갔죠. 박근혜처럼. 그리고 지금 몇 박 며칠, 거의 일주일, 12월 4일날 오나요? 긴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. 그 안에 10일 가까이
일주일 넘게 국내에서는 이 사법 권력들이 김혜경 여사를 압수수색하고 신체 수색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. 이 장악되지 못한 밑에 썰거리들이 공포정치를 지금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. 이재명 도지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. 잘못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. 이걸 근데 극화시켜서 악인의 이미지를 더 씌우고 이거를 사법 권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우리들은 이제 누구를 공격해야 되냐? 이 사법 경찰 공격, 뭐 말싸움, 어디 뭐 트위터 악질, 똥파리들하고 말다툼할 필요가 없어요. 더 이상. 우리는 문재인과 문준용 그리고 민주당의 그 대표자들, 우리는 데스노트를 작성해야겠죠. 예, 문재인을 공격하는 이 똥파리 새끼들, 걔들 국회의원들. 걔들을 공격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문재인의 현재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. 예, 문재인을 집중 공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문재인이 망하게 돼야지만이 정신을 차려. 너희들이 왜 문재인을 공격하냐? 자, 이것은 저와 같이 순진하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.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촛불 국민에 대한 무시자, 협박이자 촛불 국민들을 아주 얕잡아본 행동이거든요.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알면서도 지금 공포정치를 국내에 남겨두고 해외를 돌아다닌다. 국민들 관심 없어요. 외국에서 뭐 하는지 이제 더 이상은. 자,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자기 아들이 개입돼 있고 논란의 핵심에 돼 있는데 밑에 문재인 아들에 대해서 감히 영린을 건드렸느니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안 열고 이렇게 정치쟁점 하지 마라. 단 한마디만 해도 돼. 그런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거는 정말 악랄한 겁니다. 무능하든지 멍청한 거든지. 자,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 자질구질한 전쟁을 물론 해야겠죠. 예. 그런 수준에 맞는 똥파리들을 상대도 해야겠죠. 예. 극화되니까. 계속 말장난이 악화되고 증폭되니까 이런 똥파리들의 말장난도 다독거려 주면서 야, 미친 똥파리야. 그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다독거려지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주요 공격 대상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이 작업을 방조하고 있는 강력한 방조범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돼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단 한마디 이 촛불 국민, 촛불 이 동반자들에 대한 배려에 섞인 한마디면 해결될 아주 유머러스한 상황일 뿐인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런데도 자기에 대한 공격 또는 뭐 친문이 아니기 때문에 친박이니 친박 이거 똑같아요. 친이명박, 친박연대 이거 똑같은 그런 저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그런 조잡한 장난 친박연대 뭐 이런 말장난 똑같은 놀이를 해야겠습니까? 이 촛불 동반자들이. 자,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침묵을 하고 다시 나갔다는 거죠. 자,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을 외면하게 된 상황에서 우리들은 자, 이재명 지지자들은 문재인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만약에 기소가 전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되고 나면 이 거대한 프레임의 조작자, 방관자, 가장 강력한 방조자, 감히 용의 아들을 언급한다고 딸랑딸랑 치는 이 좀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, 이 프레임으로 전환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똥파리들하고 상대해서는 이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. 안양 연연마을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. 사법소송으로 그 문자 싸움, 문서 싸움, 뭐 서명 받은 거 이 싸움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. 아스콘 공장은 아마 졌을 거예요.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.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정책 집행자, 국민의 편에 서 있는, 도민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용하고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지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.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똥파리들과의 싸움, 이런 자질구질한 싸움 가지고는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. 왜? 현재 권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. 언론, 사법, 경찰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규모 시위를 하거나 엄청난 게 일어나지 않으면 압박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. 일단은 그런 소송으로는 져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프레임을 전환해야 되냐? 우리가 믿었던 문재인,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배신했다. 이 프레임. 그리고 김정은이 뭐 남한에 온다고 하는데요.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. 물론 올 수는 있겠죠. 더 이상 촛불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전쟁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김정은이가 올까요? 저는 이제 더 이상 환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. 자, 우리는 문재인에 대한 그 정치적 무능, 실정, 그리고 이 배신에 대해서 강력히 우리가 요청하고, 이것은 우리 이재명 도지사의 그 순수한 마음, 도민을 위하는 그 마음에 대한 우리에게 최소한 도리라고 봐요. 네.
문재인이가 이재명을 버렸다. 이것은 엄청난 큰 상처예요. 우리 촛불 국민에게는. 따라서 이것은 무슨 이재명 지지자들, 극렬 지지자들의 어떤 푸념이라든가 무슨 뭐 그냥 문재인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상처예요. 촛불 국민에 대한. 따라서 문재인은 더 이상 이걸 방치를 12월 10일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. 그때까지 결단을 하시고 이걸 정치적 소지로 삼지 말아달라. 우리 민주당은 단합해야 된다. 이 한마디만 하면 돼.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적, 사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지금 사법 문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. 똥파리들과 그 노무현의 그 권력 떨거리지들이. 지금 문재인은 해외로 도망을 갔는데요. 자, 우리 외교라고 하지만 저는 도망이라고 봅니다. 자,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 프레임 전쟁 확대 재생산 해주세요.